2026학년도 기준 유카스에 집계된 영국 의대 지원자는 약 2만 6천 명 정도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10%나 급증한 수치인데요. 영국 의대 정원은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아서 약 8천 명 중반이었죠. 그럼 전체 평균 경쟁률이 약 3.5대 1 정도니까 할만하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하지만 이 통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국 정부가 허용한 국제 학생 쿼터는 전체 정원의 약 7% 수준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영국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외국 국적의 학생은 최대한으로 잡아도 약 500명 정도라는 점입니다. 한국 학생들처럼 영국 의대에 지원하는 국제 학생만 따로 놓고 보면 유카스 통계에 잡히는 숫자만 5,000명 이상이고, 유카스가 아닌 대학에 직접 지원하는 루트까지 합친다면 실제 지원자는 이보다 훨씬 많게 되는데요. 2026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국제학생의 영국 의대 경쟁률은 약 10대 1을 나타냈습니다. 국제학생의 경우 영국 학생에 비해서 성적이 비교적 높은 경향을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체감되는 경쟁의 강도는 훨씬 더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저희 캠브리티시와 함께 영국 식스폼 스쿨 입학 후 영국 의대에 지원한 학생들은 전원 최소 1개 이상의 영국 의대 오퍼를 받아냈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두 편에 걸쳐서 영국 의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영국 의대 합격 공식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하고 캠브리티시의 노하우를 더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옥스퍼드 대학 시티 대학교를 방문하게 내에서 되는데 대학 생명을 안녕하세요. 캠브리티시 영국유학 라이언입니다. 캠브리티시 영국유학은 영국 입시 현장에서 매년 학생들과 함께 발로 뛰면서 실제 영국 의치대 입시를 경험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그동안 쭉 축적해 왔는데요. 그만큼 생생하고 변화에 적응이 빠른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 역시 영국 의치대 진학에 있어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의 정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영국 의치대 입시에서 체감되는 최근의 변화 트렌드와 합격 그리고 불합격을 가른 결정적인 변수, 그리고 2, 3년 후 영국 의치대 입학을 고려하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적용하고 또 준비해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영국 의치대를 꿈꾸는 분들이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정말 큰 도움이 되겠죠. 첫 번째 영상에서는 영국 의대 합격 공식 중에서 두 가지 요소를 먼저 공개합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영국 의치대 입시의 키포인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국 의대 입시의 첫 번째 핵심 요소는 바로 유캣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캣 2, 3주 집중해서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해가 올해 정말 많은 학생들을 탈락시켰는데요. 왜 올해가 특히 심각했냐면요, 바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바로 BMAT의 폐지 그리고 유캣의 모듈 변경입니다. 먼저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포함한 모든 영국 의대가 이제 유캣이라는 시험 하나로 영국 의치대 입학 시험 방식을 통일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 과거에는 유캣 성적이 낮더라도 BMAT에서 만회하는 전략이 가능했죠. 특히 BMAT 시험은 상대적으로 더 늦게 있었기 때문에 두 성적을 고려해 가면서 영국 의치대를 선택해서 고를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플랜 B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의대가 유캣을 1차 스크리닝의 절대 기준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컷오프 성적을 두는 의대도 대폭 늘었죠. 국제학생은 정원이 적기 때문에 매년 컷오프가 더 높이 설정되는 편인데요. 올해 데이터를 보면 상위권 의대에서 인터뷰 초대를 받은 국제학생의 유캣 점수는 사실상 2280점 이상, 즉 상위 7% 이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변수로 더욱 크게 작용한 요소가 바로 유캣 모듈의 변경입니다. 2026년부터 유캣 모듈이 변경이 되었죠. AR, 즉 Abstract Reasoning이 없어졌습니다.
뭐야, 이 모듈이 하나 줄어들면 육회 학업량이 줄게 되고 더 편해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없어진 모듈이 하필 AR이었다는 점입니다. 국제학생의 경우 보통 AR 성적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아마도 술이나 추론 영역에서 전통적으로 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AR 성적이 전체 육회 성적을 견인하는 요인이 되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AR 모듈이 사라지다 보니까 다른 영역에서의 성적을 더욱 잘 봐야 하는 부담이 결과적으로 생긴 거죠. 육회 중에서 국제학생들이 다소 약한 영역이 바로 버벌 리즈닝, 즉 구술 추론인데요.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 VR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AR이 사라지니 VR 성적을 더 높여야 전체적인 육회 성적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 VR의 경우 한두 번의 연습이나 유형을 익힌다고 성적이 곧바로 향상되는 모듈은 아니다 보니까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고 연습을 해야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캠브리티시에서는 이 전략을 미리 예측하고 우리 학생들을 3월에서 4월부터 일단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모든 학생이 상위 10%,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상위 7% 이상의 육회 성적을 받고 최소 2개 이상의 의대 인터뷰 오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또 한 가지 짚어드립니다. UCAS는 단순히 총점만 보지는 않는데요. SJT, 즉 상황 판단력 섹션은 별도 등급으로 평가되고 학교마다 요구하는 등급이나 적용 방식이 다르죠. 올해 유독 이 SJT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전체 육회 성적이 나쁘지 않음에도 인터뷰 초대 자체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 중에는 오히려 육회 성적은 다소 낮은 편이었는데 SJT에서 A를 받아서 세계 대학의 인터뷰 초대를 받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답은 심플한데요. 첫째, 최소 3, 4개월 전부터 섹션별로 분리해서 체계적으로 육회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점은 학생이 취약한 섹션을 미리 진단하고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죠. 둘째, 시험 날짜를 전략적으로 고르는 건데요. 육회는 보통 7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이 되고 이제 비맷도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일단 준비를 하고서 준비가 됐을 때 시험에 응시하는 겁니다. 종합해보면 육회는 여름방학이 되면 2, 3주 연습하고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영국 의대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가 되는 전형으로 일단 여기고 자신의 취약한 모두를 잘 파악한 다음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장 많이 관가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바로 GCSE 성적입니다. 여러분, 제가 솔직히 여쭤볼게요. 영국 의대 입시를 준비한다고 할 때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혹시 GCSE인가요? 아마 대부분은 UCAS나 A레벨을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 생각이 맞는 것도 있지만 결정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UCL이나 킹스 컬리지, 버밍엄 의대를 포함한 다수의 명문 의대가 공식적으로 GCSE 8점, 9점의 개수를 수치화해서 인터뷰 초대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이건 공개된 팩트인데요. 왜 이런 방식을 쓸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하죠. 의대 지원자의 거의 대부분이 A레벨 프리딕에서 A-, AA 이상을 받고 저희 유학원 소속 학생들의 경우에는 프리딕이 그냥 A-, A-, A-인데요. 아직 시험을 보지 않는 프리딕으로는 사람을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들은 이미 공인된 성적을 보고자 하는 거고 자연스럽게 GCSE를 실제 학업 역량의 잣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목표치를 말씀드리면 옥스브리지, KCL, 임페리얼 컬리지 등 수준의 최상위 의대를 타겟으로 한다면 핵심 과목 9점, 나머지도 8점 이상을 최소 7개에서 9개 과목에서 받아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 하나 드릴까요? 사실 GCSE는 되돌릴 수가 없죠. UCAS는 내년에 다시 응시할 수도 있고 A레벨 역시 모듈별로 재시험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프리딕 역시 학교에서 넉넉하게 주는 편이죠. 그런데 GCSE는 이어 11이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의대 지원서에 평생 남는 첫 번째 성적표가 바로 GCSE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GCS의 시기, 그러니까 10학년에서 11학년은 단순히 성적만 쌓는 시기는 아닙니다. 의료 관련 활동에도 참여하고 관련 분야 책이나 간행물도 읽기 시작해야죠. 또 리더십, 공감,
커뮤니케이션 등의 스킬을 쌓고 이를 증명하는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경험하는 핵심적인 시기인데요. 이 시기의 활동들이 나중에 유카스 자기소개서와 MMI 인터뷰를 채우는 핵심 원료가 됩니다. 2026년부터 유카스 자기소개서 형식이 자유서술형에서 문답형으로 전면 개편됐습니다. 이 말인 즉슨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무엇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배워왔는지를 구체적인 에피소드로 써야 한다는 건데요. 경험이 없다면 쓸 내용 자체가 없겠죠. 갑자기 준비하는 학생과 꾸준히 준비해온 학생의 차이는 길고 지난한 영국 의대 입시의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저희가 매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 한국 학생의 영국 의대 합격 공식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알아봤는데요. 정리를 먼저 해볼까요? 우선 유캣 고득점 전략이 중요하고 또 유캣 시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서 AR, VR 등의 모듈 그리고 SJT까지 살펴봤죠. 두 번째로는 아카데믹 기준의 잣대로서 A레벨보다 의미가 더욱 큰 GCSE 과정의 중요성도 살펴봤습니다. 오늘 살펴본 요소는 두 가지 모두가 영국 의대 지원서 제출 이전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 역시 마지막으로 꼭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한국 학생의 영국 의대 합격 공식 두 번째 영상에서는 오늘의 공식과 더불어서 정말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고 또한 A레벨 이외의 커리큘럼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